안녕하세요. 뉴스에서는 매일 중국 폐렴 관련 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소식을 알아볼게요. 마이코플라즈마 이게 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한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이 균은 세포벽이 없어 바이러스와 세균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질환은 보통 4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유행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다시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요. 예방할 수 있는 주사약은 없고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있어요. 그럼 중국 어느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나요? 이 호흡기 질환은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하고 있으며 북부 베이징과 허베이성, 허난성, 광시, 장족자치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베이징의 수도 소아과연구소에는 일평균 외래 환자가 2,000명, 소규모 야간 외래 진료소에도 하루 800명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이 많이 걸리나요? 이 호흡기 질환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교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소아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다른 호흡기 질환과의 교차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요. 중국의 소아과 진료는 독감 환자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 병원의 평균 문진 환자는 주당 2만 명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증상이 많이 아픈가요? 그리고 전파 방법은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증상이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고 해요. 감염은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기침, 재채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고 있어요. 이 질환의 잠복기는 평균 12에서 14일이며 감염되면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인후통, 심한 기침, 가래 섞인 기침이 나타나요. 이 폐렴은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국내에도 전파될 것 같은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이 질환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호흡기 질환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특히 가을과 겨울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질환은 과거에는 감기로 진단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에 주의가 필요해요.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가 부족하다던데 우리나라 의료 상황은 괜찮은가요? 우리나라는 이 질환에 대한 항생제는 2종이 있는데 수급이 충분하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중국과 유사한 기후를 가지는 한국에서도 이 질환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따라서 항생제 추가 확보와 소아 청소년 진료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럼 뉴스 보도에 나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고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확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유행 후 느슨해진 개인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아직 집에 남아있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하고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소아과 병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녀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울상이었잖아요. 마스크 하나가 큰 예방 방법이고요. 2번째는 자주 손을 씻는 거예요. 비누칠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주위도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올 겨울은 큰 유행병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네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